안녕하세요, 염영숙입니다. 요즘 개관이가 욕 많이 먹고 있다면서요? 블루아카이브, 방간론파, 큐라레, 50억 슈킹, 모니터링단 사업, 미성년자 무임금 착취 등등. 허이구야, 많기도 하다. 근데 거의 다 내 얘기네?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많으시다고들 하시니까 하나하나씩 짚어봅시다. 화제의 중심인 게 블루아카이브니까 그 얘기부터 합시다. 블루아카이브 이슈에서 유저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두 가지인데, 게임 이용 등급 정상화, 그리고 검열 선례를 만들려는 움직임 원천 봉쇄 및 대응책 마련. 이거 두 개라고 하죠. 이용 등급 정상화. 그러니까 유저들은 15세 이하 이용 등급이라고 보는 거예요.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겁니다. 그럼 볼게요. 블루아카이브의 청불 요소는 컷신 두 개가 문제가 됐다고 알려졌죠. 수영복을 입은 학생의 엉덩이에 문어가 붙어있는 내용과 다른 하나는 노출은 거의 없지만 선생과 학생의 관계가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개관이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염영숙이 너는 이게 청소년이 할 만한 게임이라고 생각하냐? 예, 그렇게 생각해요. 게임 자체는 청소년이 할 만한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만들었어요. 명확하게 15세 이하 이용자들을 타겟으로 기획됐다고 보입니다. 이게 캐릭터 일러스트부터 타겟 연령을 낮게 잡았다는 걸 분명하게 알 수 있잖아요. 성인물에 가까울수록 세밀한 묘사를 하고 아동물에 가까울수록 세부 묘사를 생략을 하거든요. 블루아카이브의 일러스트는 이 세부 묘사를 굉장히 절제를 했어요. 실력이 없어서 이런 방식으로 표현한 게 아니란 말이지. 굳이 묘사에 한계선을 둔 데다가 색감도 가능한 밝은 색을 쓰려고 애를 썼고 게임 전체 분위기가 밝아요. 거기다 대부분의 캐릭터가 가슴이나 둔부를 지나치게 강조하지도 않았고 노출은 없거나 지극히 적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 어필을 위한 포즈를 취하지도 않죠. 그리고 SD 모델링을 활용해서 상대적으로 일러스트의 비중이 적습니다. 바스트 모핑 이거 되게 세게 보거든요. 근데 바스트 모핑도 있어요. 하지만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 머리가 이딴만한 캐릭터가 바스트 모핑 해봐야 뭐 볼 게 있냐고. 그냥 귀엽고 많은 거지. 근데 여러분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아무리 SD 캐릭터고 귀엽고 뭐고 간에 남자 캐릭터가 고추 덜렁거리면 대번에 청불 등급 먹을 수 있습니다. 개발자 여러분들은 조심하세요. 그런 모험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아시는 분들 있을 거야 아마. 마운트 유어 프렌즈. 술 한잔 먹고 이거 꼭 해보세요. 웃겨 죽습니다 아주. 자, 다시 블루 아카이브로 돌아가서 이번엔 맥락성을 봅시다. 성적 묘사가 목적이 아니라 유머에 더 중점을 뒀다는 게 다분해 보여요. 성적인 묘사가 될 상황 앞뒤 맥락에 반드시 유머 요소나 다른 장치를 가미해서 성적인 분위기로 심각하게 흐르는 걸 방지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분위기를 유지해 간다는 것도 보이고요. 이게 일본식 개그가 보케 그리고 츠코미 이런 역할로 나눠져서 진행하는 게 많거든요. 보케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조금 모자란 행동을 하거나 선을 많이 넘는 과장된 행동을 함으로써 트집 잡히는 역할이고요. 츠코미는 여기에 딴지를 거는 거야. 보케의 행동을 지적하면서 웃음을 끌어내는 거지. 예전에 심영래 씨와 이마령 씨가 같이 했던 코너 중에 변방의 북소리라고 있었어요. 심영래 씨가 그 특유의 바보 연기를 하면 이마령 씨가 그걸 지적하면서 혼내거나 수정을 해주면서 웃음을 이끌어냈단 말이야. 이런 패턴이 블루아카이브에서도 나와요. 좀 야한, 그러니까 성적인 분위기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장치를 해둔 다른 무언가가 툭 튀어나와서 분위기를 유머로 전환시켜버리는 거지. 구성이 괜찮아요. 좋아. 성적인 표현이 게임의 구성 요소로서 얼마나 활용되는가 이걸 보면 일단 벗기는 요소 없죠. 벗은 캐릭터만 뭐 세진다거나는 뭐 딱히 그런 것도 없어요. 노출이나 성적인 요소가 플레이의 어떤 이득이나 방해 요소가 되는 부분도 없습니다. 큐라레나 데스티니 차일드처럼 일러스트의 비중이 큰 것도 아니고요. 블루아카이브는 SD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걸로 활용을 하니까 표현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지. 여기까지는 엄청 잘했어. 근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어디예요? 그 두 개의 컷신이죠? やめて私はまだ食べられるわけにはいかないの。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계신단 말이야. 요즘 청소년이 저 정도 수위도 감당 못하겠냐? 오, 설득력이 있어. 근데 설득력은 좋게 시작해놓고 이게 뭐야? 엉덩이에 문어가 붙어있는 게 뭐가 야하냐? 청소년이 엉덩이에 문어 붙어있는 걸 이해 못하겠냐? 놀고들 자빠졌네. 개관이가 진짜 문어라서 그랬다고 생각해? 단순히? 그게 오징어였으면 어땠을 것 같은데 장어나 개치렁이었으면 어땠을까? 뭐가 문어라서 문제를 삼아? 아, 이 양반들이 진짜 왜 그래? 다 알면서 뭘 다 순진한 척들 하고 있어? 이거 명백히 노린 거 맞잖아. 뭐 다들 모르는 척들이야. 참내 어처구니가 없네. 다리 사이로 손 넣어가지고 문어 다리 주고서는 얼굴 붉혀가면서 야매떼를 하고 있네. やめて
궁뎅이 쭉 내밀고 누가 봐도 특정 체위를 연상할 수 있게 해놨구만. 뭐가 아니야 아니기는. 아니 그렇게 영혼들이 맑으셔들 그래? 아우 순수해? 솔직히 닦아놓고 느낌 알잖아. 그지?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이 요망한 년이 바위 뒤에 숨어서 문어가지고 뭔가를 했어. 근데 센세이한테 걸린 거야. 그러니까 지가 민망하거든. 갑자기 자기는 피해자라 이거야 지금. 말도 안 되는 수작질이지. 지가 아예 문어 다리를 쥐고 있어. 다리 사이에 손 놓고. 아니 징그러 죽겠다는 년이 저걸 왜 붙잡고 있냐고.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이거. 확실한 거야. 이거 지가 즐긴 거란 말이야. 지가 즐기다 걸렸는데 쪽팔리니까 나는 문어한테 당한 것뿐이라는 이런 주장인 거지. 근데 쾌락에 쩔어 있는 상태에서 당황한 나머지 미처 손을 놓지 못한 거야 얘가. 아주 괘씸한 물건인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도 여자 잘 만나야 돼요. 문어 쟤는 얼마나 억울하겠어. 쌍방이었다가 갑자기 지가 당했다는데.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할 수 있도록 해요. 재수 없으면 걸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15세로 나가도 된다고 봅니다. 그럼 또 이러는 사람들이 있겠지. 저 요망한 거, 저거 가슴 큰 거, 저건 어쩔 거냐? 아 부러워요. 어쩌긴 뭘 어째. 내가 이 나이 먹었어도 부러워. 부럽지만 15세 나가도 된다고 보인다. 근데요, 이 생각은 공공기관위원회 소속이 아닌 개인 여명숙이라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 뿐이에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관에는 매뉴얼이라는 게 있어요. 등급 상승의 요인이라는 게 단순히 노출도만을 보는 게 아닙니다. 일단 노출도가 적어지면 분명히 등급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해야 하겠지요. 그런데 이미 다른 방식으로 섹스 어필이 잔뜩 들어간 걸 단순히 살색을 얼마나 가렸냐만 가지고서 기계적으로 등급을 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신체 비율, 포즈, 게임 내 대화의 맥락성, 게임의 구성 요소 등 통상적으로 청불에 해당하는 모든 걸 복합적으로 봅니다. 등급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기준들이 있는데 누구 한 사람이 저걸 갖다가 15세 줍시다. 괜찮은 것 같은데 요즘 세상이 바뀌었는데 청소년들 다 저 정도는 웃으면서 넘깁니다. 이런 주장을 해도 기관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수가 없죠. 해서도 안 되고 기관은 엄연히 규정이 있고 위원회는 의결기구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판단을 합니다. 문체부가 이렇게 하라고 검수한 매뉴얼이니까요. 매뉴얼을 따르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기분을 따라간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 그렇잖아. 공공기관 근무자들한테 규정대로 하지 마라. 규정대로 했으니 니들은 죽일 놈이다. 이게 말이냐고 이게. 그래 규정대로 안 하고 퍽퍽 내줘서 멋대로. 그거 누가 책임질 건데? 같은 기준으로 나간 다른 게임들하고의 형평성은 또 어떻게 할 거고. 이 형평성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함부로 깨면 바로바로 소송 들어옵니다. 기업에서 작정하고 민사소송 들어오면 이기든 지든 돈 한두 푼 깨지는 게 아니에요. 돈 문제도 돈 문제인데 공공기관에서 일 그따구로 했다가 엿먹는 사람 인생은 대신 살아주나 누가? 그 사람 인생 책임져 줄 수 있어요? 없잖아 아무도. 그러면 그 규정은 지켜야 되는 게 맞아요. 지키게 둬야 하는 거고 규정대로 했는데 모두가 납득할 수 없는 판단이 나온다면 그 규정이 문제인 거고 그 규정을 고쳐야 되는 거지. 정작 문제가 되는 걸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정 밖의 판단을 내려버리면 질서가 박살납니다. 기관의 운영, 기관의 결정과 개인의 의견은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개관이 애들이 지들 멋대로 할 것 같았으면 다 풀어줬지. 그 사람들도 게임 좋아해서 거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인데 본인들의 생각하고 현실의 벽이 많이 부딪혔어요. 부딪힐 수밖에 없고 또 엄청 짜증났을 거야 그 양반들도. 그것 때문에 나한테 상담하러 온 친구들도 많았거든. 자, 블루 아카이브 얘기하는 김에 큐라레 얘기도 좀 해볼게요. 이 큐라레 얘기는 내가 예전에 했었는데 또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명숙이가 게임을 검열해서 큐라레에 해녀복을 입혀놨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검열을 하긴 누가 하고 해녀복을 입히긴 누가 입혀요. 뭐? 여명숙이가 큐라레 게임의 일러스트를 마음에 들지 않아 해서 당장 새까맣게 칠해와라 이랬다고? 그래서 창작의 자유고 뭐고 다 말살하고 게임 산업을 망친 주범이다. 야, 내가 게임 산업을 망쳤으면 그 피해자들은 다 어딨냐 지금? 아, 망쳤으면 망한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다 어디 갔어? 다 잡아다 국 끓여 먹었냐? 어디 넋 빠진 소리들을 하고 자빠졌어. 개관위는 신청한 등급의 가부를 결정하고 사후 관리하는 곳이지 해녀복 입혀라 이거 입혀라 검게 칠해라 뭐 해라 이딴 거 시키는데 아닙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경위를 정확히 따져봅시다. 큐라레 측에서 물놀이 실비아라고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개관위 측에서 이건 15세로 못 나간다고 사유도 설명드렸고 친절하게 안내도 해드렸습니다. 이해하고 돌아가셨고요. 자, 그럼 업체는 납득하고 갔다면서 해녀복은 대체 뭐냐? 뭐긴 뭐야. 큐라레 측 직원이 자기 휴관대 불려 나와서 일한다고 빡쳐가지고 검고 훅 칠해놓고 유저들하고 막말하고 싸운 다음에 개관이한테 다 뒤집어 씌운 거지. 아니 시커멓게 칠해가지고 왔어. 그걸 내가 뭐라 그래? 아유 좀 더 벗기셔도 돼요. 아, 이 정도까지 입히시면 안 됩니다. 이럴까?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판대. 그렇게 가지고 왔어. 시민 내달라고. 여기다 내가 무슨 코멘트를 합니까? 검은 거 훅 칠해서 파시겠다고. 아, 팔라 그래요. 내가 말려 그거? 왜 말려? 알아서 파시라고 등급 유지 결정해줬어요. 개관위는 등급의 가부만 결정하는 곳이지 컨텐츠에는 개입 못합니다. 등급 상승 요인이 복합적으로 있었고 그래서 문체부가 승인
승인한 업무 매뉴얼대로 재분리 결정했어요. 그리고 불복을 할 것 같았으면 회사에서 이의 신청을 했겠지. 근데 그런 적 없었다니까요. 그때 휴가인데 불려 나와서 열받으신 큐라레 직원분 아직도 화 많이 나고 짜증나세요? 근데 그걸 나하고 개관이를 원망하면 안 되지. 본인한테 스트레스 주고 짜증나게 만든 진짜 원인을 말씀드릴게요. 맨 처음에 큐라레 청불에서 15세로 넘어올 때 본인들이 알아서 잘 고쳐오셨단 말이야. 청불이었던 걸 한 큐에 15세로 바꿔오셨습니다. 한 큐에. 이게 뭘 얘기하냐면요,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을 본인들이 인지하고 있었단 얘기예요. 그때 이미 상호간에 어느 정도 수익까지가 허락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존재했다는 말입니다. 근데요, 본인들이 기준 딱 맞춰서 15세 받아가 놓고는 그 뒤로 업데이트 하려고 할 때마다 슬금슬금 수위를 올리려는 시도를 하니까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청불이면 청불이고 15세면 15세지 청불 같은 15세를 만들려고 했으니까 어려웠던 거예요. 그럼 그런 일을 시킨 사람을 원망해야지 날 원망하면 어떡해요. 그죠? 화 푸세요 선생님. 당시에 다 설명드렸고 규정대로 처리했습니다.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풀어주고 그런 거 없었어요. 심의기관이라는 게 형평성이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다른 게임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어떤 식으로 들어오냐면, 제가 그때 있었던 썰 하나 풀어볼까요? 큐라레 때문에 스마일게이트 직원분이 오셨어요. 오셔서는 이거 봐라, 얘네들 이 게임들도 장난 아닌데 큐라레한테만 가혹한 것 같다. 개발사와 퍼블리셔 측에서 불만이 많다. 그때 그분이 비교하시면서 내놓은 게임이 소녀전선이었어요. 666 코드 그거. 게임 내에 숨겨놓은 코드 입력 시 노출이 심해지는 것 때문에 애저녁에 조치가 진행 중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설명드렸어요. 누구만 편들어주고 그런 건 있을 수도 없고, 소녀전선이 그거 숨겨가지고 들어온 것도 벌써 파악했고 이미 조치하고 있다. 항상 이래요. 여명수이가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줬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가져온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항상 이랬어. 매번 똑같아. 얘는 왜 봐주냐? 이러고 들고 오는 사례들이 다 이미 조치하고 있는 것들이야. 항상. 아니, 누굴 봐줬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뭐 받아먹은 게 있을 거 아니냐고. 그거 어딨어 받아먹은 거. 나한테는 없는데 누가 갖고 있는 거야 그럼? 그냥 심심해서 얘 한번 봐줘볼까, 쟤 좀 한번 괴롭혀볼까 이래? 왜? 내가 왜 그 짓거리를 해야 되는데? 좀 더 볼까요? 이건 또 뭔 게임 언론이라는 데서 나온 기사입니다. 큐라레보다 데스티니 차일드가 더 야한데도 그냥 냅둔다. 고무줄심이다. 놀고 앉았네. 왜 심의 결과가 다르냐고? 다르긴 뭐가 달라 이 작자야. 데스티니 차일드도 이미 조치 중이었어요. 뭘 냅두기를. 12세 이용가의 부적합한 부분이 발견돼서 사업자에게 이미 자료 요청을 한 상태였고 이미 처리 중인 사안이었습니다. 뭐가 고무줄이고 왜 내비둡니까 그걸? 이분들 주장이 이거예요. 큐라레는 바로 조치했으면서 데스티니 차일드는 4개월이나 내버려뒀다. 미쳐버리겠네. 보세요. 그때 사전 심의를 하지 않았죠? 사후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이건 지금도 똑같고, 일단 출시를 하고 그 후에 사후 관리를 통해서 적발을 하니 시간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당시에 갑작스레 전면 시행된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를 관리하는 행정제도가 준비되어 가는 중이었고요. 그래서 데스티니 차일드는 처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큐라레는 개관이 쪽으로 들어온 거고, 데스티니 차일드는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로 들어갔는데,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에는 게임들을 관리하는 규정이 마련되느라 시간이 붕 뜬 것뿐이야. 그걸 봐주긴 뭘 봐줘. 그거 꼴랑 4개월 봐주려고. 당신 같으면 인생 걸겠어요? 공공기관 근무자가? 아니, 뭘 모르면 물어보든가. 다짜고짜 뒤집어 씌워. 이 사람들 나한테 인터뷰 요청 단 한 번도 안 했어. 그때 나랑 같이 일하던 우리 직원들도 얘는 뭐야? 기자라고? 이게 기사야? 다 이래. 언론은 무슨? 자, 여러분, 요기야 할 수 있지.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이 양반처럼 물어보세요. 원래부터 아이들이 하라고 만든 것도 아니고 어른들 하라고 만든 게임에 비키니 미녀를 왜 해녀로 만들어놨나요? 우리나라 성인들이 비키니 입은 미녀를 수용할 정도의 판단력이 없다고 판단한 건가요? 어른들 하라고 만든 게임이 아니니까요. 원래부터 아이들 하라고 만든 게임이에요. 애들 하라고 만든 거 아니면 왜 굳이 15세 이용가를 받아서 애들한테 팔려고 하겠습니까? 왜 해녀로 만들었냐고? 그건 나도 모르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 성인들이 비키니 입은 미녀를 수용할 정도의 판단력이 없다고 판단하냐? 비키니 미녀? 가짜치도 않지. 어른들 하는 게임이면 비키니보다 더한 걸 해도 됩니다. 성인들 하라고 만든 게임이면 청불 등급 받아서 당당히 유통하시면 돼요. 하고 싶은 표현 거의 다 하셔도 되고, 청불 등급 받으시면 개관이가 터치 거의 하지 않습니다. 지금 몇몇 분들이 살짝 핀트가 어긋난 주장을 하시는 게 뭐냐면, 이런 표를 만들어가지고 한국 게임은 검열이 너무 심하다고 하시잖아요. 이거는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청소년 이용 등급이 높다, 이 주장을 하는 근거는 될 수가 있어도 검열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걸 분리해서 보셔야 되는 게, 청불 허들이 높은 거랑 성인 등급이 되어서도 표현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이건 반드시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있습니다. 이거 되게 민감한 포인트예요. 검열이라는 얘기는. 자, GTA5 에디션 중 하나를 제가 심의를 내줬고 온라인 PVP 게임인 포 아너도 제가 심의를 내줬습니다. GTA5는 범죄 묘사, 성적 묘사 등 정말 많은 부분에서, 그리고 포 아너는 폭력성의 수위 때문에 표현이 삭제된 국가가 많아요. 일본은 물론이고 유럽 국가들도 검열 은근히 셉니다. 독일, 호주 뭐 이런 데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빡세고, 국제 기준으로 봐도 한국은 게임의 표현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축에 속해요. 한국에서는 GTA5 온라인 카지노가 삭제됐죠. 이건 바다 이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 부분은 도박으로 얻은 재화가 온라인을 통해서 이동하면 온갖 법이 얽혀져서 심의가 복잡해지는 거라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건드린 게 없죠. 일본 내수판은 트레버가 고문하는 장면 삭제됐고 대부분의 성적 묘사가 삭제됐어요. 배드신도 다 드러냈고, 사이버펑크 2077 이거 한국에서는 성기 커스터마이징 하는 것까지 무삭제로 통과했고 일본은 그게 안 됐습니다. 죄다 속옷 착용시켰고 과격한 표현들은 완화해서 발매가 됐어요. 라스트 오브 어스도 한국에는 무삭제로 들어왔지만 일본에서는 많은 부분에 삭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더 위쳐3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는 무삭제판으로 출시가 됐는데 일본판에서는 예니프랑 트리스가 빤스 입었습니다. 이 위쳐 같은 경우에는 좀 골 때렸죠. 닌텐도 스위치 버전의 위쳐3가 한국에 출시될 때 일본 버전으로 들어왔다가 긴급 업데이트를 해서 무삭제판으로 되돌리는 해프닝도 벌어졌었어요. 어쌔신 크리드 발할라 이것도 일본 버전 넣는다고 논란이 생겼었는데 패치해서 무삭제 버전으로 들어왔잖아요. 지금 현황이 이렇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일본에서는 몇 세 이용가인데 한국은 등급이 높다, 이런 식의 비교를 하시고 이걸 검열로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일본하고 한국하고 비슷하게 수위 맞추자고 하면 게이머분들이 오히려 손해라니까. 성인이 돼서도 접할 수 있는 표현 수위가 낮아지는 겁니다. 한국은 청소년 보호 때문에 등급이 타이트하게 잡히는 거지 검열을 세게 한다는 건 잘못된 주장이란 말이야. 청소년 이용 허들이 높은 것과 성인 등급 표현의 한계선을 제한해서 검열을 하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분리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청소년 이용 허들이 높은 거랑 성인 등급이 되어서도 표현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는 분별을 분명히 하실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작용하는 부분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문제점이 뭐예요? 청소년 이용 허들이 높은 게 문제라고 하잖아. 그럼 거기에 집중하셔야죠. 한국에서 청소년 이용 등급이 글로벌에 비해서 많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내가 개관위원장으로 근무하던 그때도 느끼고 있었거든. 이걸 여러분이 문제를 삼고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청소년에게 허용될 수 있는 선정성과 폭력성의 수위에 대해 말하고 싶다면, 그러면 그에 맞는 논리를 만들고 설득을 해야지. 고작 한다는 소리가 그죠? 이게 뭐가 청불이냐, 다른 나라는 안 그런데 여기는 왜 이러냐 이거야? 그건 정당한 논리가 성립이 안 되잖아. 다른 나라는 그 나라 나름의 사정이 있는 거야. 그 다른 나라의 제도들도 흠결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 블루 아카이브는 일본에서 7세다, 한국은 미친 나라다, 이런 소리는 여러분의 주장을 오히려 희석시킨다니까. 왜 거꾸로 가요? 그 블루 아카이브 7세 해주는 그 나라에서는 성인물에다가 칼질합니다. 청불이라고 한 한국은 성인 등급 무삭제로 다 들어왔고요. 기본적으로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이라는 거는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판단 기준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반영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고려하지도 않고 고려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돼? 기준이 되는 사회 통념이 문제라는 거잖아. 그럼 거기에 집중을 해서 사회 통념을 바꿔야지.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합의를 이끌어내셔야지. 사회적인 합의를. 그걸 하기 위한 하지메노 입포가 본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와 근거를 들이대야 하는 거예요. 팩트는 이거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한국은 성인이 되면 접할 수 있는 표현물의 수위가 거의 무제한으로 올라간다. 다만 성인이 아닌 청소년들에게는 제공할 수 있는 표현물의 제한이 있다. 그러나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표현물의 선정성, 폭력성의 한계가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으니 다시금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수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 이게 시작점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먼저 제시해야 될 게 두 개가 있어요. 첫째, 시대에 맞지 않는 게 어떤 부분인지, 왜 맞지 않는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이걸 먼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둘째, 어디를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짚어야 합니다. 이게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죠? 다른 나라에서는 이래요, 이거 안 돼요, 누구도 설득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는. 그리고 아차, 하나가 더 있구나. 누구를 설득할 겁니까? 게이머만 설득할 거예요? 아니죠. 게임을 안 하는 사람들도 설득을 해야죠. 게임을 하든 안 하든 사회 전체의 통념 안에서 그 수위가 정해져야 되니까요. 그죠? 그렇잖아. 19금 영화라고 해서 영화 보는 사람들만 납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영화를 보든 안 보든 모두가 납득을 해야지. 그게 사회적인 통념인데. 그죠?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것처럼 성과가 안 나오는 접근법을 쓰고 있잖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인 게임에는 거의 무제한의 자유가 주어진다. 청소년을 타겟으로 한 게임에는 어느 정도까지의 표현을 허용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딴 데로 세지 마세요. 이걸 먼저 해야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라도 있는 겁니다. 나도 나름 고민하고 있고 논지를 만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하세요. 힘들 내세요. 응원합니다. 그리고 궁금해하셨던 거 단간론파 얘기도 좀 할까요? 당시에 어떤 애기한테 정말 나쁜 일이 일어났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 안 할 겁니다.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나고서 바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단간론파의 게임 내용을 인용했어요. 누가 봐도 이건 단간론파를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당시 이미 단간론파 시리즈는 1, 2 그리고 절대절망소녀까지 청불 등급으로 출시가 된 상태였어요. 이제 단간론파 V3 모두의 살인 신학기가 심의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위원회 회의 결과 게임법 32조 2항 3호에 해당하여 등급 분류 거부를 결정하게 됐어요. 자, 게임 하나가 공중파까지 탔습니다. 누가 봐도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 영상이 나갔어요. 그것도 시청률 대박인 프로에서. 보세요. 청소년이 계획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범죄자는 청소년임에도 법정 최고형을 받았고요. 게임 내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실제 저 범인과 비슷한 연령대인데 비슷한 범죄 콘텐츠가 담긴 게임이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출시가 된다면 그 여론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됐습니다. 해당 장르 게임에 대해 여론 공세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수도 있고 이걸 빌미로 심의와 검열의 잣대가 더욱 가혹하게 사회적으로 요구될 수도 있었어요. 앞전에 나간 게임들까지 뭉뚱그려져서 마치 범죄의 온상인 것처럼 꾸며지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단간론파 1도 출시가 되고 2도 출시가 되고 절대절망소녀도 출시가 됐어요. 3가 출시가 안 된다? 맞아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말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는 말이 됐습니다. 자, 너무너무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러면 누군가 분노의 화살이 돌아가야 할 곳을 찾기 시작할 텐데 단간론파부터 시작해서 싹 다 갈려 들어갈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방법이 없었어요. 당연히 팬들의 반발이 나오죠. 욕하시는 거 이해합니다. 저 같아도 그럴 테니까요. 야, 그건 그거고 어쨌든 이거랑 그거는 별개 아니냐? 그건 그거, 이건 이거지. 왜 네 멋대로 슬픔을 강요하냐? 여론이 뭐가 무섭냐? 확 밀어붙였어야지. 슬픔을 강요한 적 없고요. 그런 거 시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여론은 무서운 거 맞아요. 외국의 검열 사례들을 보면 어떤 사건으로 인한 여론 때문에 검열이 생기고 표현에 제한이 걸렸어요. 검열이라는 건 대부분 여론 때문에 생겨요. 그러면 피할 수 있는 건 다 피해야 될 거 아니야. 슬픔이고 뭐고 감정적인 거 다 배제하고라도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애한테 그렇게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애한테 얼마나 나쁜 짓을 해놨는지 수의도 똑바로 못 입히고 보냈습니다. 그때 이 범인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인 범행이다.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다. 환청을 듣고 나갔다가 피해자가 고양이를 괴롭힌다고 착각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 이러고 있었어. 범행 부정하고 있는데 끔찍한 범행 계획, 끔찍스러운 범행 후기, 카톡 이런 거 다 흘러나오고 사람들의 분노가 점점 극에 달하고 있는데 급한국에 단간론파, 모두의 살인 신학기 이걸 갖고 들어온다고요? 언론에서 저 게임 이름만 가지고 흔들어대도 감당 못해요. 게임은 문화다. 게임 인식 개선? 그거 뭘로 할 건데요? 게임 인식 개선은 게이머가 아닌 사람들한테 해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사건은 났고 방송은 나갔고 언론에서 저거 제목만 가지고도 두드려 패면 아주 일방적으로 저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터지기만 하고 끝나나? 앞전에 쥐고 있던 것까지 뺏길 거고 앞으로 가져야 할 것까지 뺏기게 될 겁니다. 어떻게 빠져나올래요? 게임 내용 설명할 겁니까? 아, 이 게임이 학생들끼리 서로 사람 잡는 게임인 건 사실이지만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철학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생각할 부분이 좀 있는 좋은 게임이에요. 학생들끼리 죽이는 거에만 집중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통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제목에 이어서 게임 내용까지 설명하면 더 터질 것 같은데 이게 성인 게임이고 뭐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저거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 전에 할로윈 이벤트 하던 게임들 행사 다 취소했잖아요. 블루 아카이브도 1주년 행사를 미뤘죠. 사건에 관련도 없는데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여론의 눈치 보지 말라고 하는 것도 경우가 있는 거죠. 이걸 갖다가 슬픔을 강요하네 뭐하네 하면서 비판을 할 게 아니라 서로가 조심을 하는 것뿐이에요. 이러면 개관이나 영등이나 다른 위원회들 뿐만 아니라 문체부 한콘진 같은 데서도 그만큼 배려해 줄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납니다. 조의를 표하는 것 이상으로 사회 관례상 서로 배려가 간다고요. 만약에 지금 게임사가 할로윈 이벤트 이런 거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잘한다 이러고 칭찬받을까요? 절대 아닐 겁니다. 이건 어느 나라든 비슷합니다. 미국에서는 9.11 테러 이후 빌딩이 비행기와 부딪혀서 무너지거나 하는 표현이 있으면 출시되기 어려워요. 독일의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의 악몽 때문에
때문에 히틀러와 비슷한 인물엔 코수염도 삭제를 합니다. 일본에선 도검류로 인한 범죄 사고 이후에 폭력성 표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이 제시됐어요. 조심할 건 조심해야죠. 그리고 또 당간 논파 관련해서 기사 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럼 따지시겠죠? 야, 연명숙이 니네 그 사건이랑 게임이랑 관련 없다 그랬잖아. 아, 예. 그럼 제가 네, 그렇습니다.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살인사건이 게임과 관련이 있어서 등급 거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됐어요? 그럼 개관이 기관장이 직접 게임과 범죄와의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을 하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때 당간 논파 관련해서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저는 여러분께 이런 제 판단의 배경을 설명해 드렸을 겁니다. 3회 게임 톡소다 공청회에 당간 논파를 다루겠다고 했다가 당간 논파를 차후로 미루고 인디게임만 얘기를 했어요. 당시 저는 아이아크 가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인디게임을 주제로 잡은 건 아이아크 가입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기 위함이었어요. 이걸 전면 시행하는데 성공하면 그 여세로 의무적 사전심의 제도의 독소를 제거하고 사후관리 체제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기대가 있었죠. 당간 논파 팬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당시 제게 사안의 시급함과 경중을 따진다면 확률형 아이템의 규제와 아이아크의 대대적인 시행, 그리고 아이아크로 채울 수가 없었던 PC게임, 포터블 기기와 같은 플랫폼에도 인디게임이 진입하기 쉬운 글로벌 유통망 확보가 절실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여러분들께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요. 당간 논파 공청회 날짜 잡았을 때 이 범인년들 공판 열렸거든. 그때 그 공판이 이 범인년들 항소 이후 첫 공판이었어요. 항소 사유가 심신미약이었고요. 그 짓거리를 해놓고 양형이 부당하답니다. 여론은 다시 한번 난리 났고요. 그때 걔들 공판이랑 공청회 그거 같이 진행했으면요, 그거 답 없습니다. 제가 타이밍 계산을 잘못했어요. 공청회 쌩까고 빤스런한 게 아니고요. 뭐 느닷없이 전화 한 통에 잘릴 줄 알았나. 눈치 봐가면서 제대로 공판 상황도 모니터링 해가면서 일단 아이아크 협약이라든지 급한 것부터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저런 거 하고 있다가 충분히 공청회 할 수 있을 만큼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와중에 제가 결제한도 상한제 폐지 막다가 전화 한 통에 짐 싸고 나가라 그래서 퇴임식도 못하고 나가게 된 거고요. 좀 징징거려 볼게요. 저 퇴임식도 못하고 나왔어요. 퇴임식이야 뭐 저도 낯간지러우니까 별거 아닌데 인수인계를 못하고 나왔어요. 인수인계를. 당장 나가라는데요 뭐. 꺼져. 그러지 뭐. 그러고 나왔어요 그냥. 당간 논파 팬 여러분, 제가 모자란 사람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때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래도 똑같이 합니다. 나이를 더 먹고 공부를 더 해도 다른 방법이 도무지 생각이 안 나요. 자, 말 나온 김에 당간 논파 등급 거부한 처주길련 여명숙이가 천벌받아 쫓겨나는 얘기 좀 해볼게요. 한참 일하고 있는데 제가 뉴스를 하나 접하게 됩니다. 총리실사나 국무조정실에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상한제 폐지를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거예요. 발표하면 바로 폐지되는 것이고 확률형 아이템으로 도박판 벌이는 회사들은 논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당 사안에 대해 일선 담당 기관장도 모르게 산업진흥이라는 미명 하에 도박판 지원책을 펼치나 싶어서 부랴부랴 국무조정실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담당자 왈 문체부 게임과에서 여명숙 위원장도 동의한 사안이라고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난 그딴 거 동의한 적 없어요. 아주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직접 규제개혁회의에 들어가든지 총리를 만나서 보고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거 아니라고, 이거 큰일 난다고, 난 그런 거 동의한 적 없다고 제 이야기를 듣던 담당자도 놀라서 위에 보고하고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로 예정되어 있던 규제개혁회의가 갑자기 캔슬됐어요. 그러고서 일주일이 지납니다. 하도 연락이 없길래 제가 전화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회의는 아직 안 잡혔는데 회의가 잡혀도 위원장은 들어오지 말라고 합니다. 뭐 이래? 이게 뭔 소리냐? 난 보고 드려야 할 게 산더미 같다. 그 담당자분이 되게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감 잡았지 그때. 이러고 2시간 있다가 전화가 한 통 옵니다. 나가달라고. 공문 보냈으니까 나가래. 그래서 바로 짐 싸서 나왔어요. 여명숙이가 이렇게 쫓겨났으니까 당간 논파 팬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위로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모니터링단 이 문제다. 여명숙이가 패미라서 패미들을 모아놓은 거다. 이보세요. 내가 패미를 할 것 같았으면 윤지선이, 윤김지영이, 윤미향이, 권인숙이, 남윤인순이, 정춘숙이 얘들보다는 확실히 내가 잘하지 않았을까? 쟤들은 저러고 대놓고 하는데 여명숙이는 숨어서 깨작깨작 그 짓을 하고 있다? 그게 말이요 그게? 내가 패미를 했으면 배지 벌써 달고도 남았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공공기관장에게 민주당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뭐라 그랬냐면요, 문재인 후보 쪽으로 정치색을 드러내달랍니다. 패미할 것 같았으면 그때 그 줄 잡고 출세했겠지. 왜 안 했냐고. 그때 내가 패미였다며 기관장 할 때. 민주당에 그것들 드글드글한데 거기 합류했으면 편했겠지. 왜 안 했을까? 아, 얼마나 쉬워. 아무 생각 없이 헛소리나 틱틱 내뱉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나 해가면서 벅벅 우기기만 하고 앉았는 거. 그게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건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여명숙이가 패미라 이거요? 기가 막혀서 웃기지도 않네 아주. 뭐라고? 코인? 걔네들 비판하면 돈 못 법니다. 적자예요 이 채널. 저를 패미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명숙이는 원래 구제 불능의 팬이었고 후임 빨려고 한 거야. 정치권 이렇게
징징거리면서 자리 하나 얻어내보려고 그런 기회주의자 권력에 대한 욕심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명예훼손, 모욕 뭐 이런 걸로 일단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몇몇 분들은 이미 처벌 받으셨더만 이제 민사도 가니까 기다리고들 계세요. 자, 어쨌든 이분들이 주장하면서 내미는 근거가 이거야. 여성신문 인터뷰 기사거든요. 게임 속 캐릭터를 대상으로 언어폭력, 성폭력을 저지르거나 살해하는 경우도 범죄로 보고 제재를 해야 된다. 저게 지금 여명수기가 2D 인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용자들끼리 언어폭력, 성폭력, 혐오 표현으로 인격 살해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게. 뭐? 게임 속 캐릭터 대상으로 언어폭력, 성폭력을 저지르거나 살해하는 경우도 범죄로 보고 제재해야 한다고 했다. 지금 PK 했다고 접속 금지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슨 소리야? PK 하면은 뭐 감옥을 보낸다고? 그러면 배틀그라운드 어떻게 하냐? 여명숙이 게임에 대해서 뭘 알겠냐? 아까 봤잖아. 하는 거. PK 하면은 물리적으로 제재를 가해야 한다. 이게 뭔 소리야? 애초에 PK가 안 되는 게임 있고 PK가 주된 컨텐츠인 게임이 있는 거 아니야? PK를 다 원천적으로 금지를 해야 한다는 말이냐 이거는. 무슨 소리야 도대체?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 같은 말이야. 게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한글도 똑바로 읽을 줄 모르니까 설명하기가 어렵지. 뻔히 있는 사실을 갖다가 거짓말로 사기를 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요. 어떻게든지 패미를 매도를 해야 되니까 어렵겠지 당연히. 뭐가 목 같은 말이고 뭐가 게임을 몰라. 거기서 PK가 왜 나오나? 지금 내가 게임의 룰이나 연출을 문제 삼았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자빠졌어. 배틀그라운드? 그거 내가 도장 찍었어. 아니 캐릭터 대상으로 언어폭력, 성폭력 저지르지 말라는 게 지금 NPC한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 NPC한테는 뭔 수를 할 건데? 언어폭력, 성폭력을 NPC한테 겁나 비벼? 그게 게임 안에 구현돼 있겠냐 그게? 모두 깔고 NPC한테 비비든 말든 그걸 누가 신경 쓰나? 사람한테 하니까 죄가 되는 거지. 미키마우스 그림에 대고 욕을 하면 그건 별 문제가 없겠지. 근데 알바 뛰는 미키마우스한테 욕받고 고추 잡아 당기면 그건 죄가 되는 거요. 그 안에 사람 들어있거든. 게임 속 캐릭터를 대상으로라는 말이 뭐요? 게임을 하면 그 캐릭터 누가 움직여요? 사람이 움직이죠? 탑에서 티모가 똥 싸면 티모에다 대고 욕박지 아이디 일일이 안 읽잖아. 캐릭터 티모가 미워서 욕을 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컨트롤하는 사람한테 욕박는 거잖아요. 그렇게 욕하고 패드립 날렸다가 벌금 받으신 분들이 한 트럭이에요. 캐릭터 데이터 쪼가리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사람한테 저지르는 언어폭력, 성희롱, 모욕이 인정이 되는 거라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패미가 뭐 어째? 내가 작정하고 하면 쟤들보다 잘했을 거라니까. 사람이 해야 될 게 있고 하면 안 되는 게 있으니까 안 하는 거야. 저 때요 성별 갈등이 게임으로 번지면서 공중파 뉴스에 나오고 있어가지고 여성계에서 길길이 뛰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슬슬 시동 걸더라고. 여자라서 당했다 이러고 게임에 손 뻗치려고.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개관이 선에서 잘라야죠. 그래서 게임톡소다라는 방송에다가 유튜버 보겸씨를 섭외해서 게임 속 욕설이나 성희롱을 방지하자는 캠페인을 했어요. 여자라서 당했다가 아니라 남자고 여자고 간에 게임에서 언어폭력,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된다. 그때 흔쾌히 출연해주신 보겸씨 지금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게임이야 하다가 나가면 그만이지만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되잖아요. 사건이 발생하고 피해자가 생겨나고 여러분이 즐기는 그 게임이 그런 식으로 주목을 받잖아요. 그거 좋은 일 아닙니다. 채팅창의 금지어는 업데이트할 때마다 점점 늘어날 거고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도 안 좋아질 거고 여러모로 여러분들한테 불편함만이 생겨요. 매너를 지키면서 게임합시다. 자, 이번엔 모니터링단 얘기를 해봅시다. 뭐 블루 아카이브를 모니터링단이 청부를 먹였네 뭐 했네 말이 많으시던데 차근차근 봅시다. 모니터링단은 이런 이유로 시작됐습니다.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를 통해서 15세 이하의 게임물은 민간에서 심의를 하잖아요. 사전에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일단 간소하게 등급이 먼저 나가면 사후 관리를 해야 하니까 모니터링단을 만든 겁니다. 이 게임이 적정하게 등급을 받은 게 맞는지 확인을 해야죠. 그래서 사후 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모니터링 요원을 뽑은 거예요. 근데 지금 황당한 얘기가 여명수기가 뽑은 모니터링단은 팸이다. 참나 어처구니가 없네. 그분들이 팸이라는 근거가 도대체 뭐예요? 아니 뭐라도 하나가 있어야 그런 말들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분들 애엄마들이에요. 경단녀라는 단어를 쟤네들이 하도 이상하게 써가지고 오해를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경력 단절이라는 건 출산 때문을 말합니다. 일하기 싫어. 나라에서 돈 줘. 비혼 비출산 할 거야. 이것도 나라에서 돈 줘. 난 혼자니까 1인 가정이야. 돈 줘. 이따우 정신 나간 소리나 하는 게 경력 단절이 아니라 아이 낳느라고 또 낳은 아이 케어해야 되니까 일을 할 수 없는 엄마들을 말하는 겁니다. 일하기 싫고 기본소득이나 받고 놀자. 사회 탓 남자 탓이나 하면서 탱자탱자 노는 애들이 경력 단절 여성이 아니라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만을 인정한다고요. 아니 이분들을 어떻게 패미로 몰아요? 뭐 이런 분들도 있더만. 여명숙이 네가 패미가 아니면 왜 굳이 여자만 뽑았냐? 여자가 애를 낳으니까요. 애 낳은 여자가 출산 여성이요. 아니 출산 남성 있으면 그것도 뽑았겠지. 왜 안 뽑겠어? 자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우선 채용의 근거가
뭐가 뭐냐?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장애인 고용,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 우대 채용 이런 행정 지침이 있었어요. 그럼 또 이런다? 왜 부산에서만 뽑았냐? 열받는다. 일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전국에서 뽑아야지. 일단 전국에서 뽑을 만큼 돈을 안 줍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시범 사업부터 진행을 해봐야지. 그걸 누가 시작부터 전국 규모로 갖다가 퍼뜨립니까? 그러니까 왜 부산에서만 뽑았냐고. 나 죽겠네 진짜. 예산이라는 게요, 꼬리표가 달려서 나오는 돈입니다. 이 지역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라고 큰 틀에서 꼬리표가 달려가지고 나오는 돈이라고요. 돈 좀 줘요 해서 막 타다가 막 쓰는 게 아니에요. 부산 지역에 한정해서 사용해야 할 예산이다 이러고 나온 돈이면 부산시와의 업무 협조는 당연한 겁니다. 왜 부산만이냐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엄마들 오셔서 교육받으셔야 되는데 개관이하고 멀면 안 되겠죠? 애 케어도 해야 되는데 이분들 재택근무 하신다고 그냥 막 짱 박아놓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요. 네 일신상의 안정과 기관의 안전을 위해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한 거 아니냐? 행정 지침이니 뭐니 그래도 불합리한 거면 네가 치고받았어야 하는 거 아니냐? 나 미치겠네 진짜. 불합리하지 않았어요. 애기 낳고 애기 키우면 사회생활이 힘든 애기 엄마들이죠. 장애인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죠. 이분들 도와주라고 내려온 행정지침인 거예요. 패미 장려 정책이 아니라. 육아와 출산으로 일하고 싶어도 일터에서 밀려나신 어머님들 분명히 있잖아. 이거 모두 알고 있잖아 다들. 이분들을 배려하고 이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여러분의 자리를 뺏는 게 아닙니다. 이게 고위직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경쟁을 통해 쟁취해야 될 트로피가 아니라고요. 기회의 박탈이 아니에요. 뭐라고? 애아빠들은 왜 안 뽑냐고? 기본적으로 애아빠들 나가서 돈 벌죠? 한 달에 50만 원보다는 더 벌잖아. 그거보다 더 벌려고 나가서 일하시는 거고, 여기 계셨던 엄마들, 몸 좀 불편하신 분들 한 달에 50만 원 받고 그렇게 열심히 일해줬어요. 이게 인생의 목표고 이게 누군가로부터 빼앗은 기회야?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애당초 목적이 여러분의 기회를 뺏는 게 아니라 애기 엄마들, 몸 불편하신 분들, 이분들을 배려해드리라는 그 얘기였어요. 편성된 예산 자체도 이미 꼬리표가 있는 돈이고 이걸 무슨 명분으로 왜 거부합니까? 어디가 불합리하다는 건데. 그리고 거부해서 득이 되는 건 또 뭔데? 자 보자고. 어차피 사람은 뽑아야 되고 장애인 고용,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 우대 채용이라는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의 행정 지침도 따라가면서 부산시와 업무 협조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개관이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네? 왜? 엄마들이야말로 가정에서 게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줄 최중요 캠페인 대상이니까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충족이 되냐고. 이건 게임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 두 손 들고 환영해야 될 일이지 이게 왜 욕먹어야 되는데요. 애기 엄마들 교육할 때 게임 인식 개선 교육도 병행을 하거든요. 그때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어떤 어머니는 게임 가지고 너무 심하게 말한 거 아들한테 사과했다고 하신 분도 계셨고요. 또 어떤 어머니는 아이들과 같이 게임을 하면서 무너진 관계를 개선했다고 조아라 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정에서부터 게임에 대해 나쁜 인식들을 개선해 나가는 방식은 좋은 효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해요. 저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이게 단적인 게 아니라 대부분 이런 효과를 거뒀거든요. 여기 참가한 어머님들이 게임 많이 들여다보고 플레이하고 나서는 되게 좋아하셨어요. 다들 얼마나 열정적이었는데 다들 장난 아니었습니다. 게임 인식 개선을 하려면 게임을 안 하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게이머들끼리만 모여가지고 게임은 문화다 게임은 문화다 하면 뭐 할 거냐고. 그죠? 폐쇄성이 짙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배척당해요. 그래도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죠.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게임 심의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는 게 걱정된다. 불안해 하시니까 이건 절차를 말씀드릴게요. 모니터링단, 이분들은 심의에 있어서 절대 핵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애초에 심의 의결에 참여를 할 수가 없거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분들은 초기의 경보기 역할이에요. 판단하고 발포 명령을 내리는 현장 지휘관이 아니라는 거죠. 외부에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모니터링단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서를 올리면 전문 연구원들이 달라붙어서 들여다보고 이 연구원이 봤을 때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업체에 연락해서 정보 제공 요구를 합니다. 업체에서 제공해준 정보들을 연구원들이 다시 확인하고 위원회로 보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 의결 후 등급 분류 권고 등의 안내를 합니다. 업체로부터 이의 신청도 받고요. 이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도 할 수 있고요. 모니터링단의 임무는 발견이지 판단과 결정이 아니에요.
거기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무슨 뭐 모니터링단은 검열 이렇게 단순하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요가부의 게임 모니터링과 개관이의 게임 모니터링을 같은 걸로 봤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많이 다른 겁니다. 기관도 다르고 목적 자체도 다르고 게임에 여성의 성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해서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여성가족부와 게임의 등급이 청불이면 청불이 맞는지 전체 이용가면 전체 이용가가 맞는지 등급 적정성만을 따지는 개관이는 모니터링단이라는 이름만 같다고 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개관이에서 게임물 등급 분류 및 사후관리 영감을 매년 발간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모니터링으로 적발된 게임은 불법 사행성 도박 사이트가 대부분이에요. 여기 모니터링단에 게임 전문가를 넣자. 돈 어딨어요? 게임 전문가는 또 어딨고? 전문가 자격증은 어디서 나와요? 누가 발급해요? 일단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신 분들은 모니터링단으로 모실 수가 없어요. 일당을 맞춰드릴 수가 없잖아요. 전문직을 전문성이 필요 없는 비전문 영역에 뭐하러 모십니까? 모니터링단은 전문성까지 필요한 게 아니고 게임에 대한 이해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개관이에서 교육받으면 업무 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어요. 이분들 욕하시는 분들은 무슨 전문성이 있으신데요? 어떤 전문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애엄마들한테 이럴 거 아니야. 게임의 전문성 그거 우리 닦아놓고 얘기해볼까요? 이분들 제가 재직할 당시 1년에 연 50만 누적 350만 개 게임을 관리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개관이에서 다 시켰고요. 1년 동안 이분들은 수십 수백 개의 게임을 직접 들여다봅니다. 과연 이분들이 게임에 대해서 모를까요? 직업으로 게임을 들여다보는 사람의 1년 경력을 무시하기는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이분들이 가정주부라고 그렇게 밑으로 내리깔면 안 돼요. 지금 엄마들 그래봐야 대부분 20대 중후반에서 40대 중반까지 다양한데 이 집단군에서 게임 이용 비율 굉장히 높게 잡혀요. 여러분들도 검색 한 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대한민국 게임 백서나 게임 이용자 실태조사에서 이용자 추이를 보면 여성이라서 게임을 모른다, 자격이 없다 이런 식의 논리는 너무 많이 벗어났어요. 게임 이용률을 보면 이제 여성 이용자도 절반 가까이 돼요. 그리고 10년 전 15년 전이면 엄마들 게임 모른다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게임을 모르네 어쩌네 할 건덕지가 아예 없습니다. 지금 애엄마들 그 사람들도 젊었던 시절이 있었고 그때도 게임은 있었어요. 다들 즐기던 사람들이라고. 뭐 뻑하면 게이머들의 의견, 게이머들의 권리 이 사람들은 게이머 아니었겠냐고. 모집공고 나갔을 때 본인들이 자신이 있으니까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모인 분들이에요. 색안경 끼고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때는 젊었으나 지금은 애기 엄마가 되고 중년이 됐을 뿐이야. 슈퍼마리오 세대 나이가 지금 50 가까이 돼요. 난 넘었고. 지금 철권 시작하는 꼬마 친구들 아저씨랑 철권하면 못 이겨요. 제가 근무하던 시절에 아야크 도입 초창기라 부족한 인프라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도 고군분투하면서 열심히 잘해주셨어요. 지금도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랑 함께 하셨던 분들 그분들 욕먹을 분들 아니에요. 자부심 강한 분들입니다. 이분들한테 자꾸 엉뚱한 거 그런 거 뒤집어씌고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안 걸리고 넘어갈 수 있는 걸 페미가 찔러서 개관이가 개입을 했네. 뭐 모니터링단이 야한 장면을 발견해서 내가 하는 게임이 걸렸네. 뭐 이런 짐작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뭐 그럴 수 있지. 민원이 들어왔을 수도 있고 모니터링 결과 적발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일 많은 케이스가 뭐냐면요. 다른 회사에서 찌르는 거야. 이 업체가 다른 업체 게임을 신고 넣는다고. 그거 살벌합니다. 본인들도 심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알지. 근데 남의 회사 게임이 선을 넘었다. 칼같이 치고 들어와요. 왜? 여기는 점유율 싸움이거든. 이거 하다 이렇게 갈아타고 이러니 그게 마켓 순위에 작용을 많이 한단 말이지. 다들 알잖아요. 구조선. 한 군데 터지면 영업하러 우르르 오잖아. 업계 동향 파악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부지런한 건 좋은 거야. 게시판에 알바들 상주합니다. 그리고 내가 미성년자 무임금 노동 착취했다며?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자빠졌어. 이씨. 개관이가 뭔 힘이 있다고 노동력을 강제로 동원을 하나? 그것도 무임금으로. 여기 이거 있으니까 해보세요. 저기 저거 있으니까 해보세요. 심의 과정은 이런 겁니다. 모니터링 과정은 이런 겁니다. 이게 투어 시켜준 거지 일 시킨 거냐? 또 뭐라 그랬지? 밥 안 먹였다고? 여기가 식당이냐? 개관이에서 열쳤다고 놀러 온 사람들 밥 차려주고 있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밥을 먹여. 근데 네가 밥을 못 먹었다는 거는 네가 일을 안 했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학생들 구경 왔다고 사비로 퍼다 나른 치킨, 피자, 맥주가 얼만 줄 아냐? 일 시키는데 술 먹여가면서 일하니? 어처구니가 없네 아주. 뭐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잘 됐네. 꼭 좀 잡히기를 빈다. 한마디만 더 하자. 개관이는 체험 나와서 투어링하고 돌아가는 방문자들의 체험 일기를 업무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방문객들, 학생들 그렇게 많이 다녀갔는데 내가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들을 줄은 몰랐네. 개관이 와서 일했단다. 참내 별. 그리고 개관이가 50억을 헤쳐먹었다.
먹었다, 횡령을 했다, 비리가 있다. 민주당 이상원이랑 그 보좌관 이도경이 얘들이 김성회 씨 시켜서 하는 주장이 그거죠? 슈킹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상원이가 얘기하는 민주당 애들이 사기치고 있는 50억 슈킹 사건, 그거 어떻게 시작됐는지 내가 말씀드릴게요. 자체 등급 게임물 사후 관리 때문에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자,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해야지. 그래서 연구 용역을 돌렸어. 아주 빡세게 돌렸거든. 견적을 받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그때 거기서 나온 결과가 240억이 넘어. 그리고 시스템이라는 건 손을 많이 댈수록, 돈이 많이 들어갈수록 완성도가 높아질 테니 거기까지 간다면은 추가로 50억 이상이 더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대략 300억 가까이 나와야 되는 사업이었다고. 그게 뭐라고? 50억이나 들이고 왜 그것밖에 못 만들었냐고? 슈킹한 거라고? 국고를 낭비해? 뭐 이딴 인간들이 다 있나 이거? 그때 내가 이거 완성하려면 액수가 이렇게 해서 이 돈이 필요합니다, 이러고 문체부로 들고 갔어요. 근데 돈 20억도 안 되는 거 놓고 일단 이거 가지고 만들래. 그래서 내가 말했지, 개 헛소리들 하지 말라고. 그 돈 가지고는 죽어도 못 만들고 나 이 돈 당장 국고 환수시킬 거라고. 그랬더니 일단 시작하면 차근차근 돈 줄 거래. 아니 미치는 거지. 일을 맡기고 일을 시작하려면은 첫 삽을 뜨는 데만 50억이 들어가는데 이걸 뭘로 시작하냐고 이걸. 그래서 따지고 들었어. 그 돈 가지고 니들이 한번 해보시라고. 아, 닥치고 그냥 하라네. 빨리 안 하면 우리 직원들 징계 내린다고 겁까지 줘. 그래서 일단 얘들아, 이거 가지고 어떻게든지 아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이거야. 이게 다야. 뭔 슈킹, 뭔 국고 손실, 그게 개관이 탓이냐 지금? 야, 2017년도에 1차 년도 사업이라도 완수하려면 거기에만 47, 8억이 들어가. 2020년도까지 최소한 240억이 들어갔어야 완성이 되는 거라고. 근데 2022년까지 50억도 아니고 40억도 안 들어갔어. 50억? 50억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건 니네가 뻥튀기해서 만들어낸 숫자고, 숫자를 불려서 더 나쁜 놈들로 보이게 하고 싶은 거잖아. 아니야? 이것들이 어디서 당사자 앞에서 사기를 치고 있어. 뭐라고?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안 굴러간다고? 돈값을 못한다고? 당연하지. 완성이 안 됐으니 미흡하고, 완성이 안 됐으니 안 굴러가고. 돈값? 돈 안 줬다니까? 개발비가 없는데 컨텐츠를 뭘로 추가를 하냐? 업데이트는 뭘로 할 거고.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어. 아니, 업체에다가 외상도 하루 이틀이지. 그 사람들이 미쳤어요? 돈 안 받고 계속 일해주게? 어처구니가 없네 아주 그냥. 야, 민주당 이상원이, 장경태, 유동수, 니들 맨날 개관이 회의록 어쩌고 밀실행정 어쩌고 실컷 떠들어대잖아. 가서 문체부 회의록 뒤져봐. 내가 말한 저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는지도 알려주랴? 니네들 친구 도종환이 찾아. 그 물건 내 보고는 안 받아도 니네하고는 민주당 한 식구고 친구니까 뭐라도 도와주지 않겠어? 그지? 가서 회의록 어딨냐고 물어봐. 개관이 회의록이 문제가 많다며. 그럼 가서 니네 친구 도종환이 회의록도 좀 보라니까? 개관이 회의록 얘기는 내가 차후에 할게. 그건 걱정하지 마. 니네가 할 일은 가서 문체부 뒤지라고. 회의록 관련해서 난 꿀릴 거 1도 없다.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 문체부 회의를 딱 들어가잖아? 우리가 회의록 쓰고 있으니까 아주 발광들을 하더만. 아, 예, 그래요, 알았어요, 이러고 녹취를 했어. 내가 뭐 천재야? 회의 내용을 다 외우고 있게? 이랬더니 또 난리를 쳐. 적으면 적었다고 난리치고, 녹음하면 녹음했다고 난리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는 줄 아냐? 회의 때 어떻게든 나를 안 부르려고 애를 쓴다 얘들이. 내가 동의하지도 않은 거, 내가 사인하지도 않은 것들이 올라가 있고. 야, 그때 가관이었습니다. 50억 슈킹, 50억 횡령, 50억 비리. 이 양반들아, 그걸 개관이한테 물어보면 안 되지. 도종환이를 불러 물어봐야지. 안 그래? 왜? 그 물건은 니네 친구라서 연기 피우면 막 미안해지고 그러냐? 응? 아유, 아마추어? 그렇지. 니네가 하는 일이 이렇지. 야, 50억 큰 돈이라며. 그 정도 되는 국고를 갖다가 날려 먹었다며 개관이가. 그때 개관이 대가리가 누구야? 그 시작점에 나야. 내가 날려 먹었네. 그럼 도종환이를 부르긴 미안하면 최소한 나를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돈 내가 받으러 갔다고. 야, 민주당 니들 이상원이, 유동수, 장경태, 그 이도경이도 껴줄게. 어차피 그것도 크면 니들처럼 될 거 아니야. 니들 맨날 슈킹 의혹, 비리 의혹, 횡령 의혹 이러고 허구한 날 연기 피우잖아. 그지? 연기만 피워. 그지? 그럴 수밖에 없지. 할 줄 아는 게 그딴 거밖에 없으니까. 아니 땐 굴뚝이 아니라 굴뚝이 아예 없는데 연기는 나게 만들어. 그것도 제주다잉. 그 짓거리 하려고 배지 달고 앉았냐? 어이, 이상원이, 이도경이, 니들이 김성회 씨한테 자료 주고 영상 만들어 달라고 시킨 이유가 이거잖아. 개관이에다가 대충 혐의를 만들어 씌우면 사실 확인이 되든 말든 거기는 비리 집단으로 메이드가 될 거고, 게이머들은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면서 본인들이 피해자라고
거라고 인식을 하게 될 테고,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전심의 폐지, 개관이 폐지 요렇게 이끌어가자. 장난까냐 지금? 이 짓거리를 하려고 서명을 받고 사람을 5,000명이나 모았어? 니들 아주 사람들 진짜 우습게 보는구나. 그지? 야, 이미 안 하고 있는 사전심의를 뭘 폐지하자 그래. 말 똑바로 해. 지금 개관위에서 사전심의를 받고 있는 건 청불과 사행성이야. 알아들어? 도박물이라고. 니네가 블루아카이브 이슈에 편승해서 사전심의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에 대한 그 수위에 대한 논의가 아니잖아. 사행성 도박물 풀어주자. 그거 아니야 지금. 그걸 손쉽게 풀어주기 위해서 블루아카이브 핑계대면서 사전심의 폐지 주장하는 거잖아 이것들아. 게이머들 뭐 유저들 핑계댈 것 같으면 이용 등급 수위를 니들이 정해. 그게 본질이야. 왜 이건 안 하고 딴소리하고 앉았냐? 왜? 이렇게도 욕먹을 것 같고 저렇게도 욕먹을 것 같지. 그래서 하기 싫은 거잖아 그지? 그냥 그 얘기 안 꺼내고 개관이만 죽도록 때리면 되는데 그냥 니들이 정해. 무릎이 몇 센치 뭐 가슴 사이즈 뭐 야 니들이 그냥 다 정해서 내려. 개관이가 뭐 힘 있어? 개관이가 언제부터 그렇게 힘 있었냐? 니들이 정해서 내리면 그대로 할 거야. 또 뭐? 스팀을 어떻게 해가지고 개관이가 악마라고? 그래 스팀 어떻게 할까? 그것도 니네가 정하라니까? 정해서 얘기해줘. 그럼 법대로 할까 말까?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 법대로 해 아니면 법대로 하지 말어. 어차피 니네 개관이 직원들 욕하고 트집 잡아서 마치 니네가 뭔가 하는 것처럼 일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수작질 아니야. 이래저래 욕하느라고 고생스럽잖아. 그냥 정해 니네가. 그럼 또 이러겠지. 스팀 저런 것도 하나 지들 능력으로 결정 못하는 거다. 저게 다 전문성이 없어서 저러는 거다. 그래 알았어. 그래 전문성 그래. 그니까 전문성 있는 니네가 정하라고. 어째 욕은 먹기 싫고 착한 척은 하고 싶냐? 스팀 까 말어. 청소년 보호해 말어. 그냥 싹 다 풀어 말어. 어떻게 정해. 어떻게 하면 니네 맘에 들겠냐? 야 엄마들아 니네가 그렇게 해주면 개관이 직원들 일하는데 효율 팍팍 올라간다잉. 결과물 딱딱 부러지게 나와. 얼마나 편하겠냐? 음란물이 돌던 도박물이 돌던 학부모 클레임이 들어오던 몰라요 이상원이가 시켰어요 이러면 되지. 얼마나 편해져. 이상원이하고 민주당 애들은 책임만 지면 돼. 쉽지? 좋지? 모르는 거 있으면 이도경이한테 물어봐. 또 김성애 씨한테 영상 만들어 달라고 부탁이나 하면 되지. 안 그래? 참내 기가 막혀서 정말. 어떻게든 이것저것 뒤섞어서 개관이 악마 집단 만들고 니네가 정의의 사도 코스프레 하면서 나서겠다 이거 아니야. 그래 그 정의의 사도가 주장하는 게 사전심의 폐지야? 야 니네가 주장하는 걸로 유저들이 뭘 얻을 수 있냐? 이용 등급이 바뀌어? 사전심의 폐지하면 사후 관리는 안 하나?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네? 남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니네가 원하는 거. 도박게임 심의 없이 놔둘 수 있게 만드는 거. 그 한계선 없애주는 거. 이것들이 누굴 장님을 알아. 진짜 막장이네 이거. 그 짓거리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고 부패 집단이라고 매도하게끔 선동을 해? 진짜 간도 크다 니들. 니들 50억 사건의 전말 알고 있었잖아. 근데도 이 짓거리를 한 거야. 민주당 니들은 지금부터 개관이 감사 확대시켜라. 더 큰 사건으로 더 크게 이슈화시켜. 그리고 나 불러. 이거 50억 횡령이랍시고 개관이 예산 삭감한다며. 이런 도덕적이지 못한 기관엔 돈 줄 수 없다며.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시스템 구축 사업에 비리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예산 2억 6천만 원 올려놨는데요. 저 이거 전액 삭감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50억 정도 발주하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네. 상당히 지금 횡령 의혹이 강하게 의심이 됩니다. 신규 시스템 개발비 2억 6,200원 전액 삭감을 하시고 감사원 감사를 포함한 아니면 문체부의 더 엄격한 감사가 필요하다. 니네 진짜 웃긴다. 니네가 만든 거짓말로 사람들이 분노를 했고 이제 개관이 예산도 삭감을 하면 사람들이 날 좋아해 주겠지. 뭐 이런 거야? 아니 죄를 졌으면 삭감이든 뭐든 해. 근데 50억 얘기는 니네가 만들어낸 얘긴데 왜 개관이 예산이 삭감되냐? 돈 그거 좋지. 우리 이렇게 하자. 개관이가 슈킹을 한 거면 예산을 삭감하고 그게 아니면 이 사기극에 끼어든 민주당 배지들 그 달고 있는 배지랑 지금까지 받아 처먹은 월급들 다 반납하는 걸로. 어때? 니들은 배지 달고 있을 자격이 없어. 뻔히 다 알면서 눈앞에서 패를 바꾸고 사기를 쳐? 그러면 안 되지. 원래대로 돌려놔야지.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지. 꼭 불러라 감사. 날 불러야 어떤 놈이 거짓말하고 있는지를 알지. 나중에 보자. 끝.